네,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이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 집회의 구 한마디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국정농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그동안 언론과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밝혀졌듯이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본 발제문은 지금까지 최순실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박근혜 정권의 비상식적인 일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짚어봤고요.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 공공성이 부족한 지도자가 국가를 운영했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고 나라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1차적 책임으로는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국회나 사법부, 언론 등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거나 방조했던 부분들이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공직사회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의 집행자로서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비판받아왔던 공직사회가 이번에는 국민들로부터 국정농단의 부역자라는 또 다른 오명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부끄럽고 아픈 말이지만 변명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 곳곳에 쌓여있던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공직사회는 개혁의 1차 대상이 될 게 분명한데요. 그러나 관료주의의 상징인 공직사회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이 됐지만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또 다른 병폐만 남긴 채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공직사회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 해법은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문체부가 가장 큰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만 만약 최순실의 관심사항이 문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뻗쳤다면 다른 부처 역시 문체부와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들 대부분은 이번 사태가 결코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못한 채 그대로 따랐던 각 부처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의 행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는데요. 물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저항했던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장관을 정점으로 해서 또는 지자체 같으면 도지사, 시장, 군수를 정점으로 해서 이와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울러 이런 행태가 정부의 가장 말단 조직까지 견고하게 구조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공직사회 전체가 이렇게 수직적이고 경직된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부처 예시 하나만 들겠습니다. 제가 소속된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 이동필 장관의 지시하에 전국 150만 농업인들의 소득,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500여 명을 채용하고 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나 소득자산 부채는 농업인들 의무사항도 아니고 어떤 농업인이 이런 민감한 정보에 순순히 알려주겠습니까? 당시 충분한 검토는 물론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을 했는데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1급 실장부터 장관에게 제대로 된 건의 한번 못하고 이런 회개한 일을 오히려 앞장서서 추진을 하고 다녔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노조에서만 반발을 해서 부당 지시를 최소화하긴 했습니다만 이동필 장관 재임 기간에는 폐지를 못했고요. 이동필 장관이 지난해 물러나자 금년부터 소득자산 부채 파악하는 것을 곧바로 폐지를 했습니다. 농식품부 관료들도 이게 엉터리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료를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했지만 장관 지시사항이라 없애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만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총괄 추진단장은 승진을 했고요. 어처구니 없지만 이게 공직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안종범 수석이나 조윤선 장관, 김종 차관 등과 같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따랐던 공직자들의 모습에서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은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처음 고려했던 말인데요. 나치 시절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수용소로 보내는 이동 책임을 맡았던 아이히만은 재판 과정에서 나는 단지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요. 특검에 줄줄이 잡혀갔던 사람들도 조사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변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시에만 충실했던 점 때문에 악의 평범성이란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는데요. 출세욕이나 권위에 대한 복종은 어쩌면 인간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제도와 사람 중에 굳이 선택을 한다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제도가 다소 미흡해도 뛰어난 지도자는 제도를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좋은 제도 하에서도 민주주의나 공공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이 권한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악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도 사태도 그렇고 우리 부처의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각 부처별로 동일한 제도에 따라서 일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항상 최고의 지도자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민주주의의 영원한 숙제이자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혹 지도자를 잘못 선택했을 때도 박근혜 정권처럼 국가 시스템을 그렇게 쉽게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한 단계 더 성숙된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곳곳에 쌓여있는 적폐들을 해소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의 끝이 아닌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과 쓴소리를 가감없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노조 역시 공직사회의 일원인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신보다는 부역자를 만들어내기 쉬운 공직사회의 수직되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노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이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